일부에서 여쭤보셨던 우주에 많지 않냐? 화성. 맞습니다. 우주가 화성은 아니더라도 예. 소행성 하나만 가져오면 앞으로 우리는 희귀금속 걱정 수백 년 할 필요 없다. 제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돈 룩. 위를 보지 마라. 그 영화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로 행성이 하나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미사일 쏘고 해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 기술 다 개발했어. 근데 마지막에 그걸 왜 안 없애냐면 야, 저거를 잘 가져오면 저기서 얼마나 희귀금속이 많겠니? 맞습니다. 저 돈이 얼마야? 그리고 그거를 폭파 안 시키고 지구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맞습니다. 떨어져서 그냥 다 전멸. 근데 저는 만약에 그거를 야. 이걸 모르고 보면 예. 말도 안 된다고 뭐 소행성이 뭐가 있어 싶잖아요. 네. 골땡인데. 네. 근데 이 책에서나 분석에 따르면 수지는 당연히 안 맞지만 가져오기만 하면 인류의 희귀금속 걱정은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희귀금속 근데 소행성 가져오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뭔가 올라가 캐가지고 보내주기만 해도 가능한데 이거는 뭐 2050년, 2100년까지 근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류가 캐야 될 광석이 주사일에 인류가 캔 모든 광석을 합친 것보다 30년에 더 많이 캘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없으면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네. 시작이다. 그냥 중국 너 짱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살고 중국에 휘둘리던 더럽게 살고 독립적으로 아니 어차피 우리는 미국의 누구한테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짱 먹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유럽이 이미 그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 태평양 파이널 서울까 말 거야. 저거 없으면 우리 겨울에 떨어야 되는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봐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뭐 중국 뜨든 미국이 뜨든 내가 봤을 때 이거 책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의 광산이라면 금속이라면서요. 책 제목을 프로메테우스가 중국한테 준 금속. 그렇게 써야 돼. 정확하네. 더 붉은 금속. 그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이야 제목. 너무 빨랐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유럽이랑 중국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2017년, 18년이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고 이 책이 나왔다? 그럼 더 히트했을 것이고 물론 한국에서는 히트도 못했지만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럼 중국은 그걸로 해서 배터리 뭐 저 태양광 그래서 친환경 나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늘도 맑아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냥 화석연료 떼지 뭐. 중국이 다 그걸 만들어주고 중국은 그냥 친환경 하고 안 준다는데 어떡하냐? 아니, 안 주니까 우리도 못 하는 거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하면 다 그냥 떼고 그냥 떼감 떼고 큰 선풍기를 달아. 그래서 바람을 한 선풍 말고 저 동쪽으로 보내요. 이 서쪽으로 보내버려. 우리 거를 아니 뭐 우리 거는 뭐 일본으로 가도 괜찮지 뭐. 피곤하죠. 중국이 안 주면 그냥 뭐 우리도 친환경 안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들으면 되게 좋지 않고. 네. 그래서 IRA, CRA는 왜 나오나? 우리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 이면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자, 이 책은 오늘 뭐 다 들은 거죠? 네, 다 들었습니다. 이거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사지 마시고 이 책만 사시면 됩니다. 이철 박사님이 쓴 요거 이미 시작된 전쟁.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좀 사보셔야 됩니다. 지식여행, 저는 여러분들께 지식을 배달해드리는 퀵서비스 기사. 오늘 준비하신 책은 대구. 네, 맞습니다. 대구? 부산 위의 대구? 부산 위의 대구.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안에 아주 대구 얘기가 이렇게 버라이어티. 말씀드린 원래 하여튼 대구 때문에 몰래 바이킹들이 몰래 대구잡이 하려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자기들이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발견했다고 소리 하면 안 돼. 신문에 몇 번 나서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이 대구잡이가 다 들켜. 그러고 있다가 콜럼버스 때문에 눈치 없는 콜럼버스와 또 눈치 없는 누구죠 이름이? 존 캐벗 그 친구들 때문에 대구 어장이 들통났다. 다 들통났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유럽인들은 다 대구를 가서 그냥 퍼온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대구는 굉장히 돈이 잘 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거기 대구가 있었어?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어업을 안 하던 사람들도 야 그리고 뭐하러 땅 파서 장사 이거 농사짓냐. 야 가서 대구 하야 그냥 푸기만 하면 되는데 그쵸. 바다에서 퍼오기만 하면 된다던데. 양동이에 넣으면 대구가 이렇게 그쵸. 올라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대구 어업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붐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 진출하면 은을 캐오려고 한다, 금을 캐오려고 한다. 골드러시처럼. 그쵸. 그것만 생각을 물론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만 이때는 전 항상 궁금했던 게 옛날에 그 스페인의 남미 진출 얘기를 막 배우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네. 그래서 남미에서 막 뭐 천연두가 번지고 다 학살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듣다가 어느 날 지도 위를 보면은 위에가 다 점령이 돼 있거든요. 북미가. 그러면 항상 궁금했던 게 여긴 도대체 왜 점령했을까? 아 밑에는 뭐 여러 가지 뭐가 많은데. 그쵸. 뭐 이렇게 금산물도 금도 많고 있고. 금도 있고. 네. 근데 북미는 특히 캐나다는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추운 어려우니까.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대구 때문에 이 북미가 아주 러시가 일어나 대구 러시가 일어난 거죠. 정작 필요한 건 캐나다 땅이 아니라 그쵸. 캐나다 근처 바다. 네. 다만 말려야 되니까 땅도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뭐 거기 기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선박 수리하는 데도 생기고 마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이 그 캐나다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거기가 뉴펀들랜드고 그 바로 밑에가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 보면 이제 그 뉴욕 주변에 그 보스턴 네. 그쪽이 뉴 잉글랜드 거기도 이제 좀 어장이랑 다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면서 수많은 유럽의 배들이 가서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엄청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시 기록을 보면 한 16세기 이때쯤 되면은 유럽인들은 생선을 굉장히 그때도 많이 먹었는데 네. 먹는 생선의 60% 이상이 대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그냥 생선은 60% 이상이 대구였다고요? 먹는 생선에? 네. 그냥 거의 주식이었던 거죠. 그러네. 생선으로 치면 그게 또 말려놓고 쟁여놓고 이럴 거잖아요. 또 대구야 엄마? 대구국 뭐 무슨 뭐 계속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냥 대구로 먹은 거네. 그쵸. 무침, 대구탕, 대구수프, 대구빵. 뭐 추측해 보면은 배 위에서도 먹기 좋고 부셔서 먹고 군인들도 사실 이게 전투식량처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갖고 말려서. 다니면서 그냥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고. 예. 그러다 되다 보니까 주식처럼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낙 산업이 잘 되니까 예. 한 15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때 선박의 발주량이 거의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아 대구 러시 때문에 네, 대구잡이 물론 러시 때문에. 톤수는 작았겠지만 지금의 톤은 작았겠지만 네. 자꾸 배가 계속 부서진 이유가 그래도 아무리 그 바이킹이고 바스크족은 몇백 년 동안 가니까 익숙하지만 사실 너나 나나 그냥 뛰어들고 막 야. 무리해서 가고 이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이네. 그쵸. 그렇지. 대구 스타트업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사표 던지는 청년들 많겠네. 아이 더러워서 대구 잡으러 가면 되지. 걔 공헌이익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네. 공헌이익.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좀 예. 빠지고 깨지고 그래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네. 당시에 유럽 조선이 엄청 호황이 올 정도로 아. 엄청난 배 주문이 있을 정도다.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유럽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이야기인데 대구 때문에 유럽이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금 때문에 그랬다는 이해가 들어본 적도 있고 이해가 가지만 예. 사실 대구 때문에 유럽이 이런 큰 소동이 있을 정도였다. 아. 16세기든 거의 대구 때문에 굉장히 환호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야. 네. 한몫 잡으려고. 대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네. 북미에도 정말 사람이 꽤 많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은 미국, 캐나다 굉장히 선진국이고 예.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나라지만 우리가 겨울 때쯤 되면은 뉴욕에 블리자드 왔다. 예. 그래서 막 뉴욕에 눈폭풍 와가지고 막 사람들 눈 같이 엄청 옵니다, 진짜. 그쵸. 네. 그러니까 의외로 뉴욕이 굉장히 고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위도가.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춥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당시에 자꾸 이주자들이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런 산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가기 시작했다. 코딩 공부하는 거 검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대구 잡아서 팔면 되니까. 네, 얘 진짜 서부의 골드러시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잡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몰려가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캐나다와 그
미국의 동부 쪽 네. 거기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대규모 탄광은 굉장히 늦게 발견했거든요. 당시에는 금이 매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북미 식민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벼락 부자 되는 분들도 많겠네요. 대부분. 그거를 해서 어디다 팝니까? 이제 그럼 다 유럽의 전국에 파는 거예요. 이제 상인들이 배를 만들어서 배를 사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그쵸. 꿈꾸면서 대구 잡으러 가요. 예. 대구로 왕창 잡아가 말려와. 그래서 유럽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뭐 플리머스 그 메이플라워호 네. 이주자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독실한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갔다. 네. 물론 그분 것도 사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야 가서 뭐 하고 그럴까? 그냥 농사는 못 짓겠고 어업해서 살자는 마음으로 간 분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박해도 받은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았네.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이미 연간 30만 마리, 그러니까 1640년쯤에 연간 30만 마리 이상 잡혀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도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살던 때는 아니니까 북미에 그럼 그거 어떻게 팔았냐 하면 이분들이 그 이제 보스턴 그쪽 매사추세츠 그쪽에 이제 이런 어업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덕장을 만들잖아요. 거기 싹 모아가지고 이거를 유럽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유럽에 팔아야지. 유럽이 큰 시장이었겠지. 유럽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럼 유럽에다가 갖다 파는데 유럽은 이미 그 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하이 퀄리티만 취급합니다. 근데 그 대구가 그 대구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역사도 오래되고 그 바이킹, 바스크 같은 족이 특히 유럽의 그 유통망까지 굉장히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팔긴 하는데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한 게 이 당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서인도 제도는 프랑스랑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서인도 제도는 굉장히 덥거든요. 뭐 자메이카, 아이티 이런 쪽. 거기는 굉장히 면적은 작지만 일사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탕수수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세계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대서양 삼각무역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에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왕창 끌고 와가지고 이분들을 쥐어짜 설탕을 만들어서 유럽에 설탕을 팔고 유럽에서 총이나 와인을 사서 아프리카에 팔고 삼각이네. 예, 삼각을 하는 이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무역 루트입니다. 서인도 제도는 인도 서쪽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데 자기가 서쪽으로 가서 발견한 이제 인도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상한 지명인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인도였던 서인도 제도인데 그게 이름이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그냥 앞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열도인데 이름이 이제 서인도 제도로 굳어진 거죠. 거기에서 사탕수수를 농사를 짓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 가지고 오고 사탕수수 농사 지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에서 물건 사오고 물건 사서 아프리카로 보내고 예. 대가로 노예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제일 큰 무역 루트니까 이 그 북미에 있는 상인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대구가 유럽에 가서 파는 거 그것도 돈이 돼. 근데 이렇게 맨날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B급 제품들이 나와. 못난이 대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B급 대구. 우리도 과일 팔 때 못난이 사과 같은 거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잼 만들죠. 잼 만들고. 예, 그 잼 만들고 막 그러죠. 근데 막 많이 폐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인도 제도는 노예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다 설탕만 만들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섬 안에. 그렇지. 농장주들 입장에서도 야 거기 그 사탕수수 하나를 더 재배해도 모자랄 판에 노예들 먹을 거 심을 데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량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스턴 상인들이 봤을 때 저기다. 노예들 먹일 식량으로 팔자. 식량으로 그걸 대구로 팔자. 대구를 팔자. 특히 좀 하급 제품을 팔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은 유럽으로 가고. 근데 이거 그 노예주들이 사실 노예들 좋은 거 먹는 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급 제품들 그냥 좀 작고 뭐 새끼 잡은 거 쪼개진 거 양 곰팡이 쓴 거 이런 거를 리퍼 제품. 그걸 왕창 모아가지고 이제 서인도주에도 갖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 띄워주시면은 이게 대구 삼각무역이라고 좀 정하는데 미국 동부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나라 대구가 자꾸 생각나. 저런 대구라는 이름의 책이 안 팔리지. 그래서 좀 아쉽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뉴펀들랜드, 뉴잉글랜드 잡아서 미국 동부에서 만듭니다. 말린 대구, 염장 대구라고 할게요.
그럼 고급 염장대구든 저가든 다 실어가지고 일단 유럽을 갑니다. 네. 유럽을 가서 고급을 다 거기서 팔고 네. 남은 찌끄러기는 네, 남은 그거는 일단 실어놓고 이제 유럽에서 뭐 석탄이나 뭐 와인 이런 걸 왕창 실는 거예요. 유럽에서만 나오는. 네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배 선창엔 저가 와인 대구들이 여전히 있죠. 네. 그걸 싣고 서인도제도로 갑니다. 노예 많은 사탕수수가 유럽으로 네. 먼저 들렸다가 네. A급 먼저 팔고 남은 그쵸. 거 들고 서인도제도로 가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서 설탕 실어가지고 갖고 와서 럼주 만들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유럽 안 가고 바로 서인도제도 가가지고 그냥 저가 와인 야 여기 좀 B급 대구 좀 다 모아봐 배에 다 실어 해가지고 서인도제도로 가서 팔고 그러니까 이게 딱 노예주랑 그 보스턴 상인들이랑 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동부는 돈을 많이 벌었겠네.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대구로 먹고 살았다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약간 난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어. 어느 정도냐면은 예. 당시의 용어 중에 대구 귀족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귀족이요? 대구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우리도 치면 스타트업 부자들 같은 거예요. 닷컴 부자들. 그렇죠. 닷컴 밀리어네어 같이 네. 대구 귀족이라는 말이 당시에 사용이 될 정도예요. 대구 장사로 큰 돈 번.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뱃일을 해야 되고 또 어장 가지고서도 딱 추측컨대 막 싸움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다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뭐. 사장님이야. 완전 국제 무역 싸움이네. 그쵸. 대구 귀족. 바다도 관리하면서 국제 무역까지 하니까 예. 대구 귀족이라는 분들이 아예 이 보스턴 상권을 잡을 정도고 중요한 무역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대구 귀족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기 귀족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예. 할 수 있는데 상징적인 게 보스턴의 당시에 의사당 건물에 나무로 된 대구 그 모형을 걸어놨어요. 보스턴 의회에 예. 와. 마치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 들고선 이렇게 사진 찍는 사진 찍는 것처럼 아. 당시에 보스턴은 대구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이다 했다는 거죠. 야 진짜. 야.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갱스 오브 뉴욕 같은 네. 물론 그건 좀 더 후의 얘기지만 굉장히 뉴욕의 그 비린내 나는 이런 그 당시를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네. 도대체 뭐 먹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항상 해안